네, 반갑습니다. 월 매출을 4월에 1억 2천 정도 내시다가 5월달 돼서 1억 8천 후반까지 올라간 할로하우디라는 매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이번 6월 같은 경우도 중간 결산을 했을 때 1억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매장이다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경기가 힘들고 소비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사장님이 이때까지 진행했던 꿀팁까지 전부 다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 많은 부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가게가 올 때마다 바뀌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소한 소비자들의 포인트까지 다 잡아가다 보니까 어느 영상보다 괜찮으실 거라 장담합니다. 지금 할로하우디로 한번 가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할로하우디의 대표님이시고요. 간단하게 할로하우디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로하우디를 운영하고 있는 나우정이라고 하고요.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레스토랑이고, 풀장을 보유한 경기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흔치 않은 규모의 파스타, 스테이크, 피자 여러 종류의 양식 메뉴를 판매하고 있고, 이번에 빵집도 오픈을 해서 카페랑 레스토랑이랑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제 오픈을 하셨어요? 제가 2023년도 4월 26일에 오픈을 했고요. 한 2년 정도 좀 지나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픈할 때부터 매출이 좀 좋았던 편인가요? 사실 맨 처음에 오픈할 때 지금보다 사실 50%도 안 되는 매출로 시작을 해서 계속 쌓아오다 보니까 바뀐 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장은 한 25개 정도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인원은 한 100분 정도 동시에 식사를 가능하시게, 홀은 한 10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안쪽에 화덕 피자도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화덕 피자부터 양질의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 부분들 모든 걸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깥에 이 창 인테리어 자체도 여기도 다 이 대나무 같은 걸 설치하신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맨 처음 오픈했을 때는 없었는데, 맨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걸고 추가하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뭐가 추가가 된 거죠. 여기 식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른 데서 좀 보기 힘든 디테일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구매를 하셨나요? 혹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수입을 해주시는 분한테 대형 계약을 맺어서 한 4달에 거쳐가지고 컨테이너 화물로 직접 받았어요. 다 수자감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보면 굉장히 다 이쁘고, 데이트나 가족 단위로 오더라도 손색이 다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분들이 좀 오실까요? 낮에는 브런치를 드시는 3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주말이나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 뭐 데이트로도 많이 오시고, 전 연령이 좀 부담 없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매장이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바베큐도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실제 바베큐? 네, 실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릴이고요. 안쪽에 더 좋은 기계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안쪽에 검정색은 그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쪽에 있는 거는 피자 화덕으로 고온 700도까지 올라가서 90초 내에 피자가 한 판씩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덕으로 직접 제작해갖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덕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한 1,000만 원대 중반 정도 나왔고요. 앞쪽에 있는 저 피트가 한 2,000 중반 정도? 또 화덕 피자가 이번에 한번 히트를 아, 쳤잖아요. 맞습니다. 손님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덕 피자를 갑자기 또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사실 장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폼을 주셔가지고 그 폼을 나무로 직접 제작을 했어요. 손님분들이 어떤 거를 더 원하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았을 때 피자 메뉴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뭐 그렇게 원하시면 한번 추가를 해보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피자 매출만 해도 파스타 다음으로 바로 붙을 정도로 손님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어요.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는 거를 네.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뭐든 그렇겠지만 제가 팔고 싶은 거를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손님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찾는 거, 원하시는 거를 팔아야지,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 팔아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아이 발판이 없어서 좀 불편해, 그런 사소한 포인트까지도 적혀 있으면 그냥 저는 바로 쿠팡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두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관점에서 확실하게 다르다. 그리고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건데 인테리어가 압도적이에요. 일부러 좀 나누지 않고 큰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뻥 뚫린 모습을 원했어서 오픈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 2023년도 사진 검색해 보시면 블로그에 그냥 페인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돈이 없어서 페인트로 칠했다가 다시 타일 붙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던 것 같아요. 수영장이 굉장히 여름에 또 잘 먹힐 것 같아요.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 진짜 저녁에 오면 난리 나겠는데, 낮에도 더울 때. 제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카페를 또 새로 차리셨다고 했어요. 카페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여기 카페 공간인데요. 지금 현재 소금빵 종류들이랑 케이크 종류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음료 종류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네요. 열심히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도 보시면은 네. 크로아상 생지 피는 파이롤러. 네. 사실 이게 있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거든요. 제빵실에서도. 네. 일부러라도 저는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인데 냉동 생지나 이렇게 납품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제가 그게 좀 싫어서 직접 다 만들고 반죽 직접 다 치고 숙성고에서 다 해서 데크 오븐이랑 컨벡션 오븐으로 직접 다 반죽 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소비자들을 위하는 포인트가 계속 할로하우디를 성장시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냉동 제품은 사실 다 집에서도 그냥 직접 에어프라이기에다 돌려서 드실 수 있는 건데 집에서는 못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레스토랑도 저희는 시판 소스를 쓰는 게 없고 다 저희가 직접 만들거든요.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드셔보시면은 딴 데랑 비슷한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맛의 레이어가 쌓인 음식점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고생하는 걸 하고 좋은 재료, 도우를 직접 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피자 도우도 냉동 생지를 납품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치자 48시간씩 맨날 도우 저 친구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음식점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재료를 직접 다 수제로 만들어서 적정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본질에 가깝다고? 저 근데 맨 처음에 제가 파스타를 엄청 잘 만들고 스테이크를 엄청 잘 만들고 빵을 잘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의 모습이나 관리자들의 모습이 그런 걸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사실 빵도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파스타도 스테이크도 피자도 다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 그거에 목숨을 걸면서 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매장이 되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잘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뭔가 엄청 많아요. 제비가 지금 집을 틀어가지고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제비집 있다. 5마리 정도 새끼를 낳아가지고 제비도 좋은 곳을 안 해요.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빵을 구매를 하신 분들이나 음료 구매하신 분들이 이쪽에서 레스토랑이 웨이팅 대기가 걸릴 때나 아니면 식사 후에 디저트를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대기 공간 겸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개조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손님분들이 좀 더 편하게 대기를 하시길 원해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엄청나게 개방적이다. 여기도. 사실 이 포인트도 소비자를 위해서 만드신 공간인 거잖아요. 대기하실 만한 공간도 많이 없으시고 주말 같은 때 편하게 시원한 공간에서 따뜻한 공간에서 대기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은데. 이쪽은 또 단체분들이 오셔가지고 음료 드시는 경우도 많고 카페 공간 말고도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은 지금 프라이빗 룸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룸에서 와인을 주문해 주시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파가 정말 편하거든요. 손님들이 어디서 사셨냐고 여쭤보시는데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네. 있을 것 같아요. 꽤 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네. 그만큼 편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을 검색을 해보시면 2023년, 24년, 25년도마다 연도마다 뭐가 계속 바뀌어 있어요. 이게 원래 없었고 바닥이 이 돌이 아니었고 이런 야자수 파라솔이 없었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할로하우디만의 차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기술 교육과 또 다른 하나는 인사, 직원들 관리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스타면 파스타, 제빵이면 제빵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은 뭐 전국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저희는 매장 2023년에서부터 2025년도까지 제가 다른 매장이랑 다른 점을 좀 꼽자면 교육비에 돈을 아끼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훈연하는 거, 피자 만드는 거, 파스타, 제빵까지 각 분야에 정말 유명하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한테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을 했어요. 그걸 다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들도 같이 저랑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젊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생의 노하우를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번도 아까운 적도 없었고 오히려 되게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그 4분, 5분이 다 오셔가지고 매뉴얼도 잡아주시고 레시피도 잡아주시고 하실 때마다
매장이 한 층 한 층씩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피자였던 것도 맞고 빵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너무 다 혼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 비용을 차라리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투자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업장들이 투자를 한 다음에 그래서 수익이 나니까 이 돈은 이제 다 내가 가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모은 다음에 좀 더 매장에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면 그게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뭐 기술적인 모습 이런 부분에 투자가 계속 해서 사람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매장이 되면 계속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인데 저희가 지금 알바를 포함해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화가 나는 일도 좋았던 일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다 지나고 나면은 사실 후회만 남더라고요. 당연히 뭐 나간 친구도 있고 이런데 맨 처음에 제가 경험치가 부족해서 떠나보냈었던 친구들한테까지는 개인적인 미안함 끝까지 믿어주면서 이 매장에 헌신을 하고 있는 아직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마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매장이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할로 하우디에 들어오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직급이 다 있어가지고 그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매장과 다를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표가 사장이 젊으니까 좀 더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그만큼 일이 쉽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바쁠 때는 빌지도 엄청나게 쌓이면서 바쁘기도 하고 힘들고 근데 그거를 제가 몰라주는 조직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단골과 재방문을 일으키는 전략이 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냥 포인트 적립을 통해 가지고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 이벤트 이럴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해 주시는 마케팅 팀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장사 닥터 이런 쪽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를 하는 거를 목표를 삼거든요. A 친구가 음식을 만들고 B 친구가 음식을 만들고 그럴 때 손님은 어차피 같은 돈을 지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손님이 만족했었던 그 퀄리티를 똑같이 내올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적인 거고요. 외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있는데 손님분들은 이 매장이 싫은 게 아니라 까먹어서 안 오시는 거거든요. 평택에 이 매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꾸준히 알려드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향후 할로 하우디의 방향성이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대형 매장에서 오는 장점을 좀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대형 매장을 계속 추가로 확장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그 중에서 니치마켓은 있을 거고 너무 급하게 해서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본적인 것도 많이 쌓아 놓으셔야 되고 경험적인 부분도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걸 다 지불을 했지만 그걸 충분히 경험을 하고 직원을 관리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참 아쉬워서 많은 분야에서 많이 배우고 배운 걸 바탕으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프랜차이즈라고 그냥 믿고 뭐 이거면 할 수 있겠지. 이것보다 직접 경험을 해서 최소 한 3년, 그것도 최소값인데 한 5년 정도는 쌓고 진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보다 오픈을 하고 나서 이게 없네, 저게 없네,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네 그렇게 해갖고 사실 자금이 부족해갖고 무너지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게 정말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좀 너무 현실적인 건데 제가 거의 750일 중에서 한 열흘 빼고는 거의 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사장은 NPC처럼 여기에 그냥 계속 상주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50일 중에서 10일이면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근데 그럴 각오가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는 날은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 거면은 창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참 많이 고생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진짜 좀 눈치가 보일 정도로 바쁠 때도 많고 실제로 많이 째려보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 부분을 몰라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무조건 내가 다 잘해서 된 거지 라는 생각보다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혼자서는 못 가잖아요. 직원이 좀 많으시잖아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하루 중에 나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친구랑 개개인과의 면담
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뭐 공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계속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지 않고, 아니면 최소한 그 친구랑 시간이라도 많이 내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 신뢰도가 쌓여서 저희도 이제 코어 직원들이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시간, 보상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그냥 신경을 끄지 않고 계속 꾸준히 했기 때문에 관리자랑 대표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직원 힘든 부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저보다 음식 잘하는 친구들 많고 저보다 더 응대 잘하는 친구들 많고, 대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계속 롱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로우디 대표님이 좀 어떤 분이신가요? 실제로 대표님이랑 좀 가깝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요. 저희 대표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불가능한 거를 계속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특히나 요식업계에서 뭐 직원들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세요. 실제로 직원들이 좀 더 이제 육체적으로 피로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 4일, 4.5일 이런 것도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실제로 하다가 매장이 너무 바빠지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직원들한테 비전을 많이 제시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사장님인데, 그럼 이제 솔직한 부분도 한번 장난기가 좀 많으신 편이고요. 네. 되게 평소에는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친한 뭐 형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본가사는 확실하게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되게 신뢰가 많이 쌓여있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메뉴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점장님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양식이고요. 다양한 메뉴들이 쭉 있는데 플래터가 대표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래터에 들어가는 립이나 이제 뭐 폴드포크, 치킨, 고기 손질 과정부터 해서 훈연 과정을 저희가 다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서 타 업체에서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럽고 잡내 이런 걸 저희가 다 잡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파스타 종류들이나 다른 메뉴들은 고객님들이 드시고 나서 피드백을 받으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레시피적인 부분들도 손봐야 되거나 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손보고, 그래서 항상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할로하우디에 온다면 추천하는 메뉴 하나는? 무조건 플래터랑 게살 로제 빠네입니다. 게살 로제 빠네. 호불호가 거의 없는 메뉴들이고요. 런치 타임에 오시는 분들은 두 분이서 플래터 하나에 파스타나 샐러드 이런 거 하나 주문하시면 되게 여유롭게 만족하시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화덕 피자를 도입을 했는데요. 48시간 숙성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반죽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다 직접 하다 보니까 되게 쫄깃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저 화덕에서 하는 네, 거. 맞습니다. 여기 딱 적정 온도 맞춰서 거파속촉이라고 하죠. 할로하우디 오면 무조건 화덕 피자는 한번 먹어요. 화덕 피자는 무조건 드셔야 된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점장님이 네. 대표님 욕을 좀 그런 거요? 하시던데요. 괜찮습니다. 강등시키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자영업자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직원분들한테 얘기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할게요.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고맙다는 얘기 말고는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그에 맞는 보상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자영업자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참고 힘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도 그것대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서, 다만 본인만의 기준을 삼으시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2억 가까이 내는 매장들의 꿀팁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가득 채웠고, 가장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눈에 띄었던 게 사장님이 진짜 음식 하나하나, 소비자의 서비스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여기는 인테리어가 좋기 때문에 굳이 적용할 게 없어, 내가 어떻게 저걸 해, 랄 게 아니라 사장님이 어느 포인트에서 소비자를 신경 쓰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매장에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